반갑습니다. 아빠전입니다. 사실 방금 전에 영상을 이렇게 찍다가 아침에 감정이 격해져 가지고 눈물이 나기를 해. 그러니까 일단 끄고 다시 이렇게 찍는데 제가 원래 좀 눈물이 좀 많습니다. 다시 처음부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일상 영상 이렇게 찍는데 오늘은 일상 영상이 아니라서 제가 하고 싶은 말 그런 걸 이제 남기려고 영상을 켰습니다. 보통 유튜버들 보면 이제 이렇게 연출된 상황들이 되게 많아요. 인기 있는 유튜버들도 그렇고 다 대본 만들어 가지고 하고 있고, 물론 아닌 사람들도 있죠. 근데 이제 저는 이런 일본 그냥 자기가 생활하면서 뭐 조금씩 이렇게 찍은 거 가감 없이 그냥 가감 가는 아니고 감은 있어요. 커팅을 하니까 편집을 해서 자르니까. 근데도 저렇게 하는 본인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그냥 그런 걸 혹시나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그냥 제가 생각하는 거, 제 소신 같은 거, 그냥 그런 거 이제 제 생각이라고 하는 이제 재생 목록을 만들어 가지고 말하고 싶은 거 있으면 찍어서 올리려고 예전부터 생각을 했던 건데, 얼마 전에 예전에 뭐 백신에 대한 생각도 제가 한번 올린 적도 있고, 저는 뭐 그때도 말했지만 뭐 전문 지식 같은 거 아무것도 없어요. 뭐 문화, 경제, 예술, 음악, 인문, 과학, 정치, 외교 뭐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일반적인 평범하게 일반 그 초등교육, 중등교육, 고등교육 그냥 졸업하고 뭐 대학교 앞에서 얼쩡거리다가 회사 좀 다니다가 인연이 있는 사람이랑 이래 눈 맞아가지고 일본에 이제 살게 됐는데, 그냥 평범한 사람이에요. 그냥. 그리고 뭐 일봉, 국봉, 그다음에 좌우 뭐 그런 거 없어요. 나는 그냥 내 소신대로 사는 거. 종교도 없어요. 그런 것도 서로 다 싫어하고. 그런 상황에서 그냥 제가 생각하는 게 다 옳다라는 말이 아니라 나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 그런 거예요. 자, 서론은 길었는데 제가 오늘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오늘 우리나라에 이제 유튜브를 보다가 이제 한국의 유명한 그 역사 강사라는 사람이 이제 영상 올린 걸 봤어요. 구독자가 되게 많아. 한 100만 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내가 그 사람이 누군지는 말을 안 할래요. 내가 뭐 그 사람하고 뭐 말도 섞기 싫으니까. 아무튼 그냥 제가 느낀 점, 시청자로서 느낀 점을 그런 걸 말하면서 대충 제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다, 어떤 사람이다라는 걸 조금이라도 이제 생각이 공유될 수 있는 그런 영상이 되었으면 좀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찍습니다. 영상이 좀 오늘 길어질 수도 있어요. 두서없이 얘기할 수도 있고, 뭐 생각이 다르면은 뭐 싫어해서 안 들을 수도 있고, 보기 싫으면 나가실 수도 있고. 그런데 저는 생각이 원래 그렇습니다. 제가 반대되는 사람의 의견이라도 내한테 도움이 되는 게 있을 수도 있으니까 들어보고, 나는 그게 이제 민주주의라고 생각하고. 얘가 다시 돌아가서 그 양반이 대한민국 대통령이 이번에 아베가 죽었죠. 애도의 메시지를 보냈는데 그 메시지가 마음에 안 든대. 개인적으로 자기가 의견을 표출하는 거, 표현하는 거, 그거는 다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공인, 정치인, 연예인 뭐 이런 사람들, 옛날에는 연예인이 뭐 그런 공인이다 아니다 뭐 이런 말도 많지만은, 내가 봤을 때 100만 명 정도가 되는 구독자가 있고 인플루언서고 지금 세대가 이렇게 인터넷 세대고 이러면은 충분히 나는 공인의 자격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회적인 책임 같은 거를 느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전제로 나는 이 사람이 이번에 아베 수상이 죽은 거를 그걸 보고 뭐 우익 극우 정치자 뭐 일본 사람들한테 존경을 얼마나 받냐 안 받냐 그런 걸 따지면서 개 XX 이러면서 얘기를 하더라고. 그냥 깜짝 놀랐어요. 나도 반일 교육을 받은 세대인데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거야. 이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어떻게 이 한국 사람이 맞나? 나는 국적이 의심될 정도로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 그 밑에 댓글을 이렇게 한번 싹 봤는데 몇천 개의 댓글이 뭐 다 보지는 못해요. 몇 개 한 몇십 개를 살 밑에 내려보다가 뭐 무슨 광신도들 같아. 뭐 진정한 한국을 애국 보수 삭 뭐 이러면서 막 미친 듯이 막 이렇게 열광을 하는 댓글들을 봤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일본에 온 지 한 15년 넘었는데 내가 없는 한국이, 내가 사랑하는 대한민국이 내 기준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변질되었나,
아름다운 대한민국이었던 대한민국이 왜 이렇게 되었나? 나는 이게 너무 괴리감을 느끼면서 가슴이 막 아려지는 거야. 역사학자라는 사람이 사실에 입각해서 얘기를 해야 되죠. 그 사람이 일본 사람들한테 존경을 받았든 안 받았든 그거는 결과로서 나와 있잖아. 투표로서. 직접제가 아니니까 어쩌고저쩌고 뭐 그런 거는 뭐 필요 없고, 오랫동안 최장수 수상을 했고, 그게 싫었으면 벌써 정권 바뀌어가지고 했겠죠. 근데 한 번 바뀌고 그래도 다시 돌아와가지고 최장수 하고 이래 했으면 결과적으로 사실인 거예요. 근데 이 역사학자라는 사람이 나는 보면 자격이 없는 것 같아. 뭐 때문에 그걸 그렇게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 사실만 얘기하면 되지. 왜 지 이상한 사상을 집어넣어가지고 짬뽕을 시켜가지고 그거를 우리 자라나는 어린 세대들한테 주입을 시키냐고. 나도 반일교육 받은 세대라서 학교 다니면서 뭐 일제시대 근현대사 배울 때 학교 선생님들한테 뭐 이런 일본의 만행들 이런 거 다 배웠어. 근데 뭐 그냥 마음에 새기고 있을 뿐이지 그거를 분노로 표출하거나 그런 식으로 해라라는 우리 학교 선생님들은 없었어. 내가 다행인 건지 나는 그렇게 배웠어. 나쁜 놈들이라고 얘기는 해요. 우리 학교 선생님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 근데 저 새끼들 나중에 때려잡아 주게 되는 그런 대상으로는 나는 교육을 받은 적이 없어. 내가 들은 얘기 중에 기억에 남는 거는 우리 학교 고등학교 때 선생님이었나? 중학교 때였나? 이런 얘기는 들었지. 저 뒤에 저 자고 있는 너희들 이 새끼들 학교 공부 안 하고 이런 놈들 때문에 나중에 일본 놈들이 업신여겨 가지고 쳐들어와 가지고 또 당한다고. 또 당하기 싫으면은 정신 바짝 차리고 공부해라고. 나는 그런 얘기는 우리 학교 선생님 들은 기억은 있어. 그 얘기는 뭐냐?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는 몰라요. 뭐 내보다 그 양반들이 더 역사에 대해서 공부를 오랫동안 했고 노력을 많이 한 거는 그건 사실이니까 암기력이 좋았겠지. 근데 내가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역사 공부를 하는 이유는 진정한 사실 그거를 배우는 거잖아. 그러면은 그게 그만큼 100% 사실에 입각한 건지 검증을 거친 그런 사실들만을 우리가 배워서 현재의 상황을 잘 파악하고 과거에 비슷한 일이 있었을 때 어떻게 우리 선조들은 헤쳐나갔는가, 어떻게 실패를 했는가, 그걸 보면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결정을 해서 판단을 해 나가야 되는 것을 올바른 판단을 하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뭐 미래가 없다 이런 말이 있는 것 같아. 나는 그렇게 생각해. 근데 이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뭐 미래가 없다 이 말에다가 이상한 자기네들 그 개념을 집어넣어 가지고 분노뿐만이 아니야, 혐오 뭐 이런 거를 짬뽕을 싹 넣어 가지고 저 옛날에 저 새끼들 50년 전 100년 전에 우리를 죽이려고 했다, 괴롭혔다, 그거를 딱 그 아이들, 자라나는 아이들을 이 마음속에 다 교육을 하면서 심어 놓는 거야. 언젠가 저 새끼들 다 때려잡아 죽이라고. 왜? 그런 마음을 가져놔야 그런 애들이 마음속에 그런 게 어느 정도 한 자리 잡고 있으니까 자기 같은 선동가들, 이 대중의 적을 만들어 놓은 요 선동가들을 이렇게 공격하는 그런 거를 컨텐츠로 하는 사람들이 먹고 살거든. 자기네들이 수입이 되니까. 그럼 그 사람들은 속이 시원한 것 같은 느낌이 들게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세뇌를 시켜야지. 그래야 자기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거든. 근데 그렇게 하면 일본이랑 미래가 없어요. 우리 젊은 세대들이 앞으로 100년 200년 후에도 일본하고 우리나라가 동아시아의 파트너로서 사이좋게 지낼 것 같아? 끝까지 이런 애들이 있으면 끝까지 나라 발전을 저해하는 거야. 애들한테 이런 거 교육시키고 200년 300년 전에 일어났던 일 때문에 저 새끼들 절대 상종하지 마라 이런 거 주입시켜가지고 난 그런 애들이 우리나라의 암적인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 내일 당장이라도 우리나라 예전에 식민지배 당한 것처럼 딱 일본이 식민지배를 시작한다. 예를 들어서요. 저런 새끼들이 제일 빨리 그 조선 총독부 달려가서 맨발로 뛰어가서 내가 이 개 돼지 조선인들 강고구진을 다 관리해서 여러분들께 충성스러운 시민으로 만들어주겠다. 나를 관리자로 뽑아달라. 그러면서 바칠 놈들이.
나라 안 지켜 이 새끼들. 나도 군대 와가지고 전쟁이 얼마나 무섭고 참담하고 안 좋은 건지 알지만은 일어나면 안 되지만, 예를 들어서 북한이 한 몇 년 전에 이제 한국이랑 이렇게 좀 긴장 관계가 있었던 적이 있었죠. 미사일 뭐 7차 8차 이래 올리면서 10몇 차 뭐 이러면서 올리면서 긴장된 그런 시기가 있었죠. 근데 나 여기 일본에 있으면서 우리 와이프한테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거 혹시 전쟁이 일어나면 나도 갈 거다, 가야 된다. 우리 와이프는 펄쩍 뛰지. 안 보낼 거라면서. 여기서 또 이제 우리 와이프가 사랑하는 나를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는지 몰라. 마음속으로는 월급을 받아야 될 노동자가 한 명이 없어진다면서 그걸 막으려고 하는, 그럴 수도 있어요. 아직 몰라. 어쨌든 나도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자식이 여기 있고 아내가 여기 있는데 한국에 전쟁이 일어났다. 가기 싫지. 나도 죽으려고 가는 건데, 그렇죠? 거의 뭐 누군지도 모르는 병사, 북한 병사 3 뭐 이런 사람이 쏘는 거에 나는 사병 2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맞아 죽을 거 아니야. 당연하지. 내가 무슨 어디 특전부대 뭐 교육을 받은 것도 아닌데 일반 사병인데. 근데 알면서도 가서 나라를 지켜야 되잖아요. 한국에 우리 가족이 있고. 또 눈물이 날라 그러네. 한국에 우리 가족이 있고 형제가 있고 있는데 가서 지켜야 되잖아. 뭐 내 목숨 바쳐가지고 지켜진다는 건 아니지만, 그런 보장은 없지만 그렇게 해야 되잖아. 남자인데. 근데 저런 사람이 아마 나는 제일 먼저 조선 정부 맨발로 뛰어갈 것 같아. 몰라. 저 사람은 태생에 뭐 전생에 어떤 일본의 원한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좋다고 총 들고 날아가서 일본군 때려잡을 거라면서 전쟁 나서 좋아한다고, 그럴 수도 있어. 저런 사람들은 일본이 사과를 몇 번을 해도, 예를 들어서 정식으로 했다고 쳐도 지금까지 사과한 적 없다고 하고 하는 것처럼 또 그럴 거예요. 그런 게 나는 암적인 존재라고 생각하는 거야. 전혀 발전이 없고 분란을 일으키고 그 분란의 씨를 계속 우리 아이들 세대한테 심고, 그래서 얘가 많이 빗나갔는데, 자, 그러면 그 양반들 말처럼 이 수상이 그래도 정치를 하다가, 그죠? 자기 때는 자기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잖아. 그냥 일반 회사 들어가서 그냥 낙하산으로 들어갔죠. 옛날에 그 미쯔비시인가 들어갔을 거예요. 그야 뭐 그 회사 일하고 정년퇴직하고 이랬으면 유일하게 살았을 운명이잖아. 근데 뭐 집안 정치 집안이고 뭐 이래서 어쩔 수 없이 들어갔다고 쳐. 그러면서 그래도 자기는 지 나름대로 정치 신념이 있을 거니까, 그러면서 이제 뭐 지금까지 해왔을 거냐. 그래도 지 나름대로는 일본 국민들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한 거지. 물론 지 혼자만의 생각으로 다 일을 한 건 아니겠지. 자기 뭐 정치 집단이 있고 지보다 위에 선배들도 있고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것도 있을 끼고, 싫어도 어쩔 수 없이 뭐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 그런 것도 있을 끼고. 우리나라처럼 뭐 대통령제가 아니니까, 얘네들은 파벌이니까. 근데도 보면 이 사람은 다른 일본 수상들보다는 그래도 친한파인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 한국에 가도 뭐 현충원 방문도 하고, 뭐 한국 부인도 한국 드라마 좋아한다면서 한국 연예인 좋아하고, 그 다음에 뭐 아베도 한국 불고기 야키니쿠 이라면서 한국 막걸리 소주 좋아하고 그런 거 막 나오고, 속으로는 되게 한국 많이 좋아하는 것 같아. 몰라, 이게 정치적인 의도일 수도 있어. 왜 이 사람들은 이 북한 납치자 이거를 해결하는 게 거의 뭐 큰 그 프로젝트니까, 그거를 하기 위해서 한국과 친하게 지내서 북한하고 연결을 계속 이렇게 잡아내서 끌고 와야 되는 커넥션이 필요하거든. 그래서 친하게 지내야 되는 그런 것도 있어서 어쩔 수 없이 했을 수도 있어요. 그거는 정치적인 수단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걸 하려면 어떤 방법을 쓰든지 자기네들은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자기 나라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하는 거고.
그거는 우리나라 정치인들도 마찬가지일 거고 다 생각이 다를 뿐이지 뭔가 이렇게 하잖아요. 나라를 위해서. 독재 이렇게 뭐 표현을 하는데 독재가 아니잖아. 응? 또 얘기가 또 이래 흘렀네. 아무튼 자, 그 양반들이 얘기하는 대로 자 그러면 그런 사람이 그랬던 그래도 나름대로 나라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정치를 오랫동안 했던 전 수상 그래도 최장수 수상이었죠. 사실이잖아. 일본 사람들한테 그래도 오랫동안 지지를 받았고 이 사람이 이제 병들어서 수명이 다해서 죽은 게 아니잖아. 그래도 연설 이렇게 하다가 뒤에서 이제 습격당해서 이제 총 맞아가지고 죽었는데 그러면 우리나라 지도자 대통령 응? 다른 나라 지도자들도 응? 다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지금 추도의 물결이고 뭐 오스트레일리아 이 그 오페라 하우스 거기는 뭐 대만 이런 데는 뭐 커다란 건물 빌딩 이런 데다가 그 일루미네이션 쌓아가지고 일본 국기 이렇게 하면서 표시도 하면 표현도 하면서 그래도 지금 세계 물결이 안타깝게 추도를 하고 있는 그런데 그다가 우리 대한민국 대통령이 야, 저 사학 비리에다가 일본 국민들 연금도 제대로 관리 못하고 사쿠라 해 뭐 이런 거지 감옥 안 가려고 검사장 바꾸고 지 맘대로 하고 뭐 이런 비리 많은 일본 국민들한테 졸라게 비리 많은 그런 정치자가 총 맞아 죽었네요. 아유 참 안타깝네요. 잘 그냥 장례 잘 치르세요. 이렇게 보내는 게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올바른 코멘트, 이제 올바른 멘트 치는 거야? 그게 애국이야? 대한민국 대통령이 국민과 국익을 위해서 헌신을 해야 되는데 그런 멘트를 날려야 되나? 그게 국익을 위한 건가? 우리나라 국격이 있는데 다른 나라 사람들 전 세계가 저렇게 추도하고 애도하고 자기 나라에 있는 일본 영사관 대사관 가서 조문하고 그 유족 그 한테도 친필로 메시지 보내고 거기다가 뭐 트럼프 전 대통령 바이든 뭐 프랑스 영국 미국 스리랑카 일본 대만 그 적대국이라고 하는 중국 러시아 푸틴 형님 시진핑 형님도 조문해서 안타깝다고 애석하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러다가 어떻게 그렇게 식민 지배를 당했던 대한민국 대통령이 그렇게 할 수 있느냐면서 그렇게 하냐고? 제정신인 건가? 응? 우리나라 국격이 그 정도밖에 안 되나? 우리나라는 나는 어렸을 때부터 대한민국은 동방예의지국이라고 난 듣고 자라왔는데 뭐 이것도 세뇌받은 건가? 실상은 그런 게 아닌가? 도대체 이 양반들은 어느 나라 국민인지 나는 모르겠어. 어디 저 각도가 높은 위도가 높은 데서 내려왔나? 뭐야 대한민국 국민인데 응? 국격이 있지. 그러면 여러분 자기가 싫어하는 이 옆집 사람이 있어. 원래 싫어해. 사이가 별로 안 좋아. 그래도 별로 트러블 없이 생기려고 지나가면서 고개는 까딱하는 정도야. 근데 이 사람이 회사에서 일 마치고 집에 돌아오다가 괴한들한테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총을 맞아서 죽었든지 뭐 두들겨 맞아서 뇌진탕을 맞아서 죽었다. 그러면 초상집이 그럼 옆에 가서 꽹가리 치고 북치고 파티를 열고 광란의 파티를 벌이고 잘 죽었다면서 그렇게 하나? 그게 제정신인가? 기본적인 사람이 양심이 있고 인간 됨됨이가 돼야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뭐 잘 죽었다 하고 이런 사람들 보면은 나는 자기네들 부모 가족 형제가 그렇게 당했으면 똑같이 그렇게 당해도 어떨까 난 그런 생각을 해봐요. 이거는 뭐 패드립인 게 아니라 우리나라 역지사지 인지상정이라는 말도 못 들어봤나? 뭐 우리나라의 아베가 뭐 예를 들어서 뭐 미사일이라도 날렸나? 뭐 폭탄이라도 심어놨나? 뭘 그렇게 찌지고 볶지 못해서 안달이냐? 최소한 싫어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한 두세 달 있다가 좀 잠잠해지면 잘하잖아. 냄비 근성들 좀 잠잠해지고 이 죽은 이게 좀 잠잠해지면은 그때야 씹든지. 기본적인 이 사람으로서의 예의가 없어. 그래가지고 자기들이 뭐 대단한 무슨 뭐 애국지사인 마냥 또라이들이야 또라이들. 나라 좀 먹는
암적인 존재들, 나라를 이렇게 쇠퇴시키는 저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식민 지배를 당했다고 나는 봐요. 왜? 바깥을 안 보거든. 전 세계가 이렇게 추모하고 이렇게 하는데도 해외는 이 어떻게 세계가 돌아가는지 모르고 내 안에서 처박혀 가지고 자기 이익만 챙기는 그런 놈들이 많았기 때문에 우물 안에 갇혀 가지고 저 하늘의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고 자기 밥그릇만 챙기고 있다가 세계 열강들이 이렇게 들어와 가지고 이거 꿀이네 이러면서 들어오니까 자 그럼 뭐냐 그 새끼들은 내 안에 우리 못 모르는 백성들 피 빨아먹다가 허리호식 이러면서 하다가 더 센 놈이 있네? 딱 달려 들어가는 거야. 내가 이 멍청한 새끼들 다 관리해주게 됐습니다. 이러면서. 그런 새끼들이 신을 발휘 된다니까. 매국노들. 나는 생각해보면 학교 다닐 때 국사 선생님들 잘 만난 것 같아. 내가 그래도 학교 다니면서 뭐 국사 내가 뭐 전공은 이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90점 밑으로 떨어진 적이 없어요. 우리 국사 선생님들이 좀 이쁜 미인 선생님들이 많긴 많지. 아무튼 올바른 역사라는 거는 그냥 말만 그냥 번지를 할 뿐이에요. 그냥 사실만 있어. 사실만. 역사를 가르치는 사람들은 사실만 가르치는 거. 그런 전달하는 게 역할이지. 거기다가 이상한 사상을 주입시켜서 이렇게 하면 안 돼. 그거는 다른 사람을 미워하게 하는 거잖아. 응? 우리 부모님들이 학교 선생님들이 뭐라고 합니까? 싸우면서 미워하면서 지내라 이러나? 싸우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착하게 사이좋게 잘 어울려서 잘 지내라. 그렇게 가르치지 않나요? 남 욕하지 말고. 아니 그렇게 가르치지 않나? 내만 그랬나? 자, 약간 이런 범죄자들 있죠? 그럼 다 얘기하는 게 뭐야? 어렸을 때 가정 환경이 어땠는가 다 물어보고 다 조사해보고 막 이렇게 하잖아. 가정 환경에 어떤 그런 게 있어서 그걸 원인으로 뭐 이렇게 됐을 수도 있다. 뭐 확률적으로. 그만큼 어렸을 때 그런 게 얼마나 성장해서 그 인성을 그 확립하는데 얼마나 중요한 그 좌지우지하는 그 포인트인가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다가 역사학자라는 놈이 이상한 사념을 집어넣어가지고 짬뽕을 시켜가지고 뭐 악마처럼 이렇게 대상을 만들어서 주입을 시키는 거예요. 그냥 어떤 날 무슨 일이 일어났다 그것만 하는 게 걔네들의 임무인데 사명인데 죽일 놈들을 만들어가지고 적을 만들어줘. 공통의 적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자기는 거기에서 이제 이렇게 떠벌떠벌 하면서 얘네들은 이제 속에 이렇게 그런 게 있으니까 국뽕에 차 있으니까 시원해보니까 추종하게 되는 거야. 아무 생각 안 하고. 역사적으로 우리가 제일 유명한 사람 그런 사람이 있죠? 누구야? 히틀러잖아. 히틀러가 그렇게 해서 유대인 민족들을 공통의 적으로 만들어 놓고 다 저놈들 때문이라면서 그런 식으로 한 게 똑같잖아. 히틀러가 하는 방식. 선동가. 나는 그렇게밖에 안 보여요. 우리나라가 다 옳다? 나는 그렇게 생각한 적도 없어. 물론 옛날에 한 20대쯤에는 혈기왕성했을 때는 그래도 이제 대한민국이 그래도 세계에서 이렇게 뭐 문노분수의 발전을 일으키고 이게 다 민족성이 어떠저쩌고 그런 게 약간 취했었을 때는 있었어. 근데 밖에 나와서 세계에 이렇게 세계는 아니지. 잠깐 이제 대한민국 밖에 나와서 한국을 바라보니까 아 내가 생각했던 게 다른 것도 많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한국도 국민들을 되게 많이 속였구나 이런 것도 느꼈고 예를 들어서 지금 내가 이제 투잡을 하면서 어린이집 이렇게 보잖아요. 그럼 어린이들 이렇게 놀고 있는 걸 이렇게 감독하면서 지켜봐. 그러다 보면은 가끔 가다가 이제 그 오리가미라고 일본에 이제 종이를 이렇게 접어가지고 이상한 모양 만들고 막 이런 게 있어요. 우리나라는 이제 종이접기라고 나도 이제 학창 시절 때 뭐 좋아하는 여학생들한테 종이학 1000마리 접어주고 뭐 거북이 만들고 별 만들고 막 종이학 만들고 막 그래 했죠? 일본에서 이 초등학교 애들이 이렇게 하는 걸 보면은 와 엄청 버라이어티해요. 종류가 엄청 많아. 뭐 책도 있고 이러니까 우리나라도 그런 게 있겠지. 근데 이 오리가미라는 게 내가 봤을 때 이 세계 거의 공통어예요. 오리가미가 쓰나미가 세계 공통어인 것처럼 오리가미도 세계 공통어야. 유럽에도 가면 오리가미라고 하면 다 통하고 스시도 스시라고 전 세계 공통어죠. 근데 유일하게 한국말로 해. 뭐 외래 일제 뭐 식민지 잔재를 이렇게 청산한다.
물론 그런 명분은 있어, 알아. 근데 그래도 고유 명사인데 인정해줘야지. 우리나라 김치, 일본에서 한국의 김치라고 발음은 안 되지만 김무치라고 하지만은 그래도 일본 사람들이 좋아해주고, 그래도 한국 메뉴판에 한국 국기까지 달아가면서 한국 음식을 이렇게 자기네들이 좋아해주고 판매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뭐 말 만들어내고 초밥이라 하죠. 김밥, 삼각김밥, 종이접기 뭐 이러면서. 종이접기 이게 우리나라 문화인가? 그 방크라고 하는 단체에서 종이접기를 세계에 알린다면서 막 우리나라 고유의 문화라면서 막 그러는데, 이 우리나라 뭐 고유의 예술인가? 신문지 달력 접어가지고 딱지 만들어 본 거는 말고는 별로 종이접기, 나는 국사 시간에 그런 종이접기 예술이라는 거 어쩌고저쩌고 들어본 적이 없는데, 우리나라에 그런 역사에 그런 게 있었나? 꽃갈 모자, 무당이 어쩌고 그런 거는 전 세계 어디에도, 유럽에도 있었고 다 있어. 근데 그 자료가 있냐고, 우리나라 역사 자료에. 종이야 중국에서 발명해가지고 뭐 한국으로 들어왔겠지. 그럼 뭐 한국에서 일본으로 전해줬겠지. 몰라, 일본도 중국하고 결혼을 했었으니까 뭐 중국에서 받았을 수도 있고 몰라요. 근데 그 우리 가면 공예 종이 접어서 이렇게 한 모양을 만드는 그런 공예 문화가 우리나라에 과연 역사적으로 있었을까? 그런 자료가 나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딱지치기 말고는 들어본 적도 없고. 그리고 인터넷에서 내가 살짝 봤는데, 딱지치기 뭐 이런 것도 1940년도인가 50년도에 그때 뭐 유행했다 뭐 이런 자료가 해봐야 1950년 40년 이때 말고는 별로 없어요. 그냥 평범하게 인터넷 검색을 해도 그래요. 그러면 일제시대 때 들어갔던 거에 거의 확률이 제일 많다고 나는 보거든요. 그러면 일본 거잖아. 그리고 우리나라에 지금 남아있는 문화들 중에 뭐 문화라고 해봐야 뭐 있나, 뭐 붕어빵도 끓고 솜사탕도 끓고, 우리 어렸을 때 먹던 똥과자 있죠, 그거 볶기라면서 설탕에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거 다 일본 거야. 나중에는 50년 100년 뒤에 그 우리나라 고유의 전통 문화라고 뭐 유네스코에 등록할 기세던데. 그런 걸 보면서 제정신인가? 뭐 중국의 동북공정 욕할 그게 아니구나. 속담에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게 나무란다고. 중국 욕할 것도 안 되네. 그게 내가 사실인지 사실이 아닌지는 나도 몰라요. 근데 내가 지금 봤을 때 정황상 한국이 그렇게 정직하고 솔직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사람을 졸라 많이 속여. 우리나라 사람이, 대부분의 대한민국 사람들은 정말 착하고 선량한 사람이라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 이제 나쁜 피가 섞여 있겠죠. 불순분자들이 섞여서 불순한 의도로 활동을 하고 있는 거겠죠. 거기까지는 내가 좀 여기 뭐 확대 해석일 수도 있지만, 몰라요. 네가 일본에서 산지 오래돼서 일본물을 먹어서 찌들려서 그런 걸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나는 전혀 안 그렇다고 자신할 수 있습니다. 왜? 내가 일본 욕을 좀 많이 하거든. 일본 욕을 많이 듣고 있어. 우리 와이프도 이제 사회학과 출신이라 가지고 뭐 지금 법적 관련 일을 뭐 그래도 한 20년 넘게 하고 있는 사람인데, 뭐 인권이라든지 뭐 NPO 이쪽 일을 오랫동안 하고 있고 법적 관련도 일을 하고 있어서 약간 그런 스타일입니다, 우리 와이프가. 저 뭐 자민당 뭐 유신 뭐 이런 그 일본에서 TV에 나오면 내 욕만 해요. 어쩌고저쩌고. 내 그런 소리만 듣고 있고 뭐 그런 거는 없습니다. 일봉이고 뭐 그런 것도 없고 우익도 없고, 나는 그냥 맞는 건 맞는 거고 틀린 건 틀린 거고 의심해 볼 거는 의심해 보는 거, 항상 비판적으로 생각하고 맹목적으로 맹신하고 난 이런 거는 없기 때문에 내가 그래서 종교를 안 좋아해요. 맹목적인 걸 싫어해서. 그래서 우리 아들도 뭐 일본 학교를 지금 가고 있지만, 초등학교 때부터 내가 교과서를 살짝 보긴 봤어요. 물론 역사 교과서도 그렇지만은 뭐 우리나라랑 다른 사실이 적혀 있죠. 교과서 왜곡이라든지 있어. 근데 나는
제 눈으로 직접 그 시대에 살고 본 게 아니라서 나는 100% 순수하게 우리나라가 교육하는 게 뭐 100% 진실이라고 나는 생각을 안 하게 됐어요. 우리 아들한테도 예를 들어서 독도 얘기가 이제 교과서에 나와 있잖아. 나는 이건 이렇게 일본에서는 가르치는데 한국에서는 우리는 이렇게 배웠다. 그리고 어느 정도 주장이 이렇게 상반되는 주장이 있다. 그래서 대충 이렇게 하지만 뭐 어느 정도 보면 한국의 의견 쪽이 조금 가능성이 높다 라고 나는 생각한다. 그렇지만 너는 대충 이런 내용이 양쪽에 다 있다라고 생각을 해라. 그리고 네가 이게 궁금하면 스스로 알아보고 조사해보고 네가 나중에 어른이 돼서 판단을 해라. 나는 그냥 그렇게 얘기해요. 너무 맹신하지 말라면서 한쪽으로 치우쳐서 맹신하지 말라고. 나는 그렇게 우리 아들한테 가르치고 있고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노제팬 뭐 이러면서 이렇게 일본 배척하면서 막 그렇게 했죠. 뭐 지금도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래 해도 속으로는 뒤에서는 다 일본 거 뺏겨가지고 다 쓰잖아. 한국에서 산업, 공업, 문화, 예술 이쪽에서 일본 거 안 뺏기고 일본 거 안 들어가 있는 거 몇 개 있겠어요. 대체할 그게 뭐가 한국에 있니 이러면서 언발의 오줌누기지. 노제팬 한다고 뭐 하는 애들도 나중에 뒤로는 다 일본 와규 어디서 먹을 수 있나 이런 거 찾아보면서 고급 초밥집 찾아다니고 닌텐도 게임 플레이스테이션 5 싼데 어디 없나 찾아다니고 이번에 그 뭐 유희열 뭐 일본 노래 표절 사태 뭐 이렇게 하는데 유희열뿐만이 아니잖아. 우리나라 노래들 옛날부터 일본 거 많이 갖다가 썼어요. 옛날에는 국교가 수립이 안 됐으니까 일본 거를 아예 들어오지를 못했으니까 들을 수가 없으니까 저쪽에 원곡을 다 갖다 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쓰고 이렇게 한 거잖아. 우리나라 원래 비빔밥 문화라 가지고 잘 섞어 가지고 이렇게 꽃을 잘 피워요. 그게 이제 여러 가지 문화들 잘 이렇게 버무려 가지고 비빔밥을 만들어 가지고 꽃을 핀 것처럼 지금 한류 문화가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되니까 우리나라 저 BTS가 뭐 한국적인 전통 문화인가? 뭐 블랙핑크 이게 우리나라 전통 문화예요? 아니잖아. 인정할 거 다 인정하고 까자고. 숨겨가지고 자존심인가 그게? 맹목적으로 이렇게 뭐를 이렇게 맹신하면은 사람이 생각이 없어져요. 뭐라고 해야 되나? 바보가 돼 바보가. 항상 비판적으로 생각하고 내가 뭐 여기 일본 여기를 산다고 여기를 좋아해라 뭐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야. 그냥 사실대로 생각해도 그냥 평범하게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내가 봤을 때 저런 사람들이 과연 애국자인가? 난 그냥 그게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머리 같아 거머리. 딱 달라붙어 가지고 피를 쏙쏙 빨아먹는 거머리. 빨 거 다 빨면 다른 데로 옮기고. 모기. 우리나라 사람이 유명한 얘기 있죠. 응? 한국 사람이 우리나라 사람이 세계 나가면 잘 한다고. 배도 잘 만들고 차도 잘 만들고 다 잘한다고. 거짓말도 잘하면서. 아무튼 제가 이제 일본에서 살고 뭐 한국과 일본의 관계에 대해서 좀 안 좋아지거나 다른 일본 사람들하고 혹시나 그런 얘기가 나거나 할 얘기가 되거나 이러면 도대체 어떤 스탠스를 잡고 있냐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말 나온 김에 제가 이제 얘기를 해드렸는데 저도 이제 우리 아들한테도 그런 얘기를 하지만 예전에는 그냥 저도 아는 그냥 제가 나름대로 아는 사실대로 우리는 그렇게 배웠다 그렇다 그렇게 들었다 뭐 이렇게만 얘기를 했지. 근데 나는 지금 생각하는 게 우리나라 일제시대랑 요 부분에 대해서 예를 그냥 이렇게 들어요. 우리 할아버지가 우리 집에서 내가 태어나기 전에 떵떵거리면서 에헴 이러면서 밥 가져오니라 담배 가져오니라 뒤에서 누워가지고 일도 잘 안 하고 근데 엄마 그때는 할머니죠. 할머니는 예예 이러면서 이제 부엌에서 음식하고 빨래하고 애들 보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집에서 살고 있어. 옆집에
할아버지가 여기저기 뻘뻘 돌아다니면서 여러 가지 물건들을 많이 사고 장사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랬는데 저 다른 도시에 갔다가 이 우리 동네에 없는 이제 총, 칼, 무기, 뭐 망원경, 배, 비행기 뭐 이런 거를 뭐 온갖 각종 무기 같은 거 그런 것들을 사들고 왔어. 근데 우리 동네에 보니까 경찰서가 없네. 그쪽 옆집 할아버지가 예를 들어서 우리 할머니가 되게 이뻤다고 생각해. 아, 저 집 저거 쳐들어가서 좀 널널해 보이는데 집이 허물허물하고 이러니까. 그래서 어느 한날 들어와가지고 야, 내 이 집 이거 좀 보수 좀 해줄게 하면서 망치 뚝딱뚝딱 거리면서 이렇게 딱 하다가 에헴 하는 그 할아버지가 좀 밖에 볼일 보러 가면서 없어지는데 할머니를 겁탈하고 예를 들어서요. 그 다음에 말 안 들으면 두들겨 패고 뭐 죽였다고도 쳐. 예를 들어서. 그래서 이제 할아버지가 돌아와도 무기 있고 이러니까 깨갱 하면서 이제 말 못하는 거지. 그랬는데 이 양반이 좀 괜찮은데? 이러면서 또 다른 옆집을 또 그런 식으로 했다고 쳐. 그러다가 이제 또 다른 옆집을 이렇게 하다가 이제 벌집을 쑤신 거지. 저 옆 동네 경찰집 친척을 건드린 거지. 경찰이 와가지고 야, 이 새끼 니 뭐 하는 거야? 이러면서 나쁜 짓 한 거 다 들춰내면서 짜지려 있어. 너 이 새끼 아무것도 무기 같은 거 사지 마. 그래 놓고 돌려줄 거 다 돌려주고 해라고. 대충 이렇게 정리를 하고 갔어. 할배는 죽었어. 우리 할배는. 우리 할머니도 살았는지 죽었는지 몰라. 우리 아빠가 있었고 내가 태어났어. 지금 이제 내가 우리 아들이 태어났죠? 지금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우리 아들이랑 저 옆집이랑 친구야. 같은 학교를 들어갔네. 동네가 옆이니까 같은 학교 들어갔어. 학부모 이렇게 같이 만나. 대충 얼굴 알면서 이렇게 하지. 인사하지. 자, 여러분들이라면은 우리 자식한테 도대체 어떻게 교육을 시키는가? 나는 그냥 사주게 지내라고 해요. 시간이 들면 예를 들어서 중학생이 되거나 하면 예전에 저 집에서 돌아가신 저쪽 할아버지가 우리 할아버지랑 이런 해서 동네를 쑥대밭을 만들었던 일이 있다. 그냥 사실만 이렇게 전달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태어난 저런 애들은 뭔 상관이?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는 저쪽 집안의 상황이 미안하게 만들 수 있도록 그 다음에 그거를 숨기는 거야. 자기네들은 자기 할아버지가 그렇게 했다는 거 부끄러우니까. 그거는 인지상정은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냐?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고. 내가 옆집 사람한테 어떻게 해야 되냐고. 마이크 들고 야 이 개새끼 이러면서 왜 50년 전에 했던 그 얘기를 막 떠벌리면서 그렇게 하는 게 바람직한 건가? 아니면 좀 같이 이렇게 술이나 한잔 하러 갑시다 하라고. 대포집에서 소주라도 한잔 하면서 한 번은 우리 집에 왔다가 한 번은 우리 집에서 야키니쿠 한번 하고 또 한 번은 저 집 가서 이제 초밥 파티도 한번 하고 바베큐도 한번 가운데서 한번 해보고 사이좋게 지내고 그러면서 조금씩 터놓는 거지. 아, 옛날에 내 그런 얘기 들었는데 혹시 아냐면서 아, 그런 참 나쁜 짓을 했다고 들었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겠지. 참 그런 일은 우리 누구에게도 일어날 수 있겠죠. 그쵸? 라면서 우리 밑에 자손이 반대로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때. 자, 그러면 좀
있었던 그런 얘기를 좀 이렇게 서로 이렇게 자식들한테 교육을 잘 시키면서 갑시다. 뭐 이러면서 좋게, 응? 그러면 이제 도로보수공사가 난다든지, 예, 마을 발전이 일어난다 이렇게 하면은 둘이서, 우리 같이 이렇게 좀 보수하는데 협력하면서 같이 합시다 이러는 것도 할 수도 있고 사이좋게 지내는 거지. 응? 근데 그 따다가 내 옆집에 베란다에 달고 장원에 확성기 마이크 틀어놓고 이 개놈의 시키면서 니네가 60년 전에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를 어떻게 하고 우리 집을 다 보수를 집을 다 무너뜨리고 집 안에 있는 물건 다 베란다 다 돌려내라 이러면서 그렇게 하는 게 정상인가? 우리 집 앞에다가 우리 할머니 상을 이렇게 조각해서 내놓고 지나가는 사람들 보고 바라면서 이거 저 50년 전에 저 새끼들 우리 할머니를 이렇게 했다 자랑하듯이 내놓고 물론 만행을 한 거를 내가 숨기자라는 말이 아니에요. 대한민국 국격을 올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게 더 이성적이고 어떻게 더 발전적인 거고 미래지향적인 건가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과연 저게 불만과 혐오를 이렇게 심어 놓으면 교육을 하는 게 제대로 된 인생 선배로서 이렇게 밑에 후배들한테 어린 자녀들한테 지금 어린 세대들한테 교육을 그렇게 시키는 게 올바른 일인가?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국에는 당한 거는 제일 큰 원인은 자기가 약해서 그런 거야. 응? 길 가다가 이렇게 비실비실하면서 안경 쓰고 이렇게 가방에 이렇게 쭉 가다가 덩치 큰 2명 와가지고 야 이씨 아니야 주머니에 있는 거 다 꺼집어내 없어? 없어요 두들겨 맞는 거지 10원에 한 대씩 이러면서 두들겨 맞는 거야 그런데 가방에서 한 10,000원 나왔어 너 이 개새끼 이러면서 막 계속 두들겨 맞았어 주머니에서는 안 나왔잖아요 뭐 이렇게 핑계를 대면서 자 그러면 이 두들겨 맞았던 사람은 다음에 안 두들겨 맞고 돈 안 뺏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경호원을 두는 거예요 지금은. 왜? 자기가 크면서 힘을 기를 때까지 시간이 필요하잖아. 응? 지금은 중학교, 고등학교, 뭐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중학교라고 칩시다. 그 괴한들이나 불량배들은 대학교야. 예를 들어서 그럼 자기도 최대한 싸울 수 있는 싸우는 거는 뭐 최후의 수단이에요. 폭력은 안 좋은 거니까. 전쟁은 제일 안 좋은 거니까. 전쟁을 할 엄두를 못 낼 정도로 뭐 예를 들어서 브록 레스너처럼 몸을 이렇게 만들어서 위압적으로 할 수 있게 야 저거 한번 걸리면은 콩가루 되겠다 그런 위압감이 들 정도로 운동하고 몸을 키워서 실력을 키우고 호신술 배우고 뭐 MMF 배우고 태권도 배우고 뭐 유도 배우고 러시아 전통 무예 배우고 중국의 쿵우 소림사 상승 되어갖고 연수받고 브라질 사포에라 이거 배우고 그래서 자기 실력을 키워야 되잖아. 오만 거 자기 그 힘을 키우기 위해서 오만 거 다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키울 때까지 어떻게 해야 돼? 시간이 걸리는데 자기가 대학교 최소한 그 정도까지 하려면 지금은 좀에는 초등학교 중학생인데 경호원을 키워야지. 경호원을 옆에 두는 거야. 위험할 때 나를 보호해 줄 수 있는 그 미국 형님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그게 외교의 수단이지 않나요? 머리를 써서 나라의 국익 국민들의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힘을 써야 되는 거잖아. 머리를 굴리고 정책을 펴고 그거 하라고 정치하고 외교하고 하는 건데 그 시덥잖은 암기력 조금 많다고 선생질 해가지고 그거는 내가 봤을 때는 자격이 없어. 선생질이 아니야. 사기꾼이야. 사람들한테 이상한 거 사이비 종교하고 비슷해. 나만 그렇게 생각해요? 나만 그렇게 생각한 건가? 아무튼 치를 떨었습니다. 어떻게 기본 저런 양식도 안 돼 있는 인간을 어떻게 저렇게 추종하냐면서 우리 자녀들이 우리 밑에 젊은 세대들이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젊은 세대들이 저런 인간들한테 세뇌당한다는 생각을 하니까 난 눈물이 나 소름 끼치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무조건 일본이 옳다 이런 생각도 없고 무조건 한국이 옳다 나 이런 생각도 안 해요. 그냥 그때그때 그냥 어느 정도 확실한 사실이 있는 건가 가능성으로서도 막 보고 내가 생각해서 그래 판단을 하려고 해요. 내 주관적으로.
물론 그게 이제 잘못된 걸 수도 있죠.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잘못된 게 아닌 것 같아. 내가 아직 그 반일 교육의 선동이 세뇌가 덜 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뭐 나는 일본이 우리나라를 식민 지배를 해가지고 했다는 그게 뭐 옹호하고 난 그런 생각도 전혀 없어요. 괜히 오해하지 마요. 치욕인 거는 치욕인 거니까. 근데 나는 그 치욕이라는 거를 아까도 얘기했었다시피 우리 안에 잘못이라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내가 무슨 성인처럼 나는 다 잘한다, 나는 이런 생각 가지도 않아요. 나도 사적으로 개인적으로 잘못하는 것들, 과오들 많고 반성도 하면서 그래도 잘 안 되는 부분도 많고 그냥 평범한 인간 군상이에요. 근데 그래도 내가 있을 때보다는 내 밑에 우리 자녀들 세대가 조금은 더 나은 세대에서 살기를 바라는 게 이 부모들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뭐 일본 사회 회사 생활을 하고 있지만 나는 우리 회사 지금 법적으로 이제 제소를 걸어놨어요. 한 2년 됐는데 노동법이 이렇게 약간 이렇게 잘 안 지키고 이제 무리해서 약간 편법 쓰면서 이제 우리한테 이제 좀 가혹한 노동 환경을 변경시켰다는 그런 게 있어가지고 내가 이제 계속 따지고 싸우고 난 사장하고도 맞대면 가고 부장하고도 맞대면 가면서도 내하고 같이 그 노동청 가자. 그래서 네가 하는 게 맞으면은 내가 오케이 해줄게. 내랑 같이 가서 난 도저히 이게 이해가 안 간다. 납득이 안 간다. 난 이렇게 해도 막 사장 부장하고도 싸우거든요. 그래서 싸웠고 지금도 이제 법적으로도 그렇게 하고 있는 중인데 내가 참 그때 되게 많이 이제 혼자서 눈물을 많이 흘렸어요. 내가 왜 일본 애들 알지도 못하는 이런 애들을 위해서 내가 혼자서 다 등에 총대를 메고 이런 싫은 짓을 회사에서 싫은 짓을 하고 있는 건가? 회사에서는 나는 억수로 눈에 가시로 보고 있을 거예요. 근데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렇게 하지 않으면은 나아지지 않아. 저런 외압이나 회사 이런 압력에 굴하면은 다른 사원들처럼 굴해버리면은 평생 그렇게 계속 당하면서 사는 거예요. 무조건 해달라 떼법이 아니라 딱 우리 법치국가에서 명시되어 있는 기준대로 변경을 하려면 이 순서대로 해라. 우리한테 먼저 의견을 수렴하고 그 다음에 타협을 하고 논의하고 결론이 난 다음에 오케이가 되면 그때 해라. 왜 하루도 안 돼서 이렇게 바꾼다고 하냐. 뭐 이렇게 있는 논점이었는데 나는 그냥 그런 거를 바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회사는 네 혼자 그렇게 얘기하는 거에서는 아무도 들어주지 않는다. 뭐 이러면서 이제 눈에 가시는 게 되긴 됐는데 나도 그쵸? 편하게 예 그렇습니까? 이러면서 예 이러면서 하고 지내면은 내사 편해요. 근데 내가 그게 도저히 안 되는 거야. 왜 그러냐면 이렇게 해서 내 하나 굴하면 앞으로도 20년 30년 후도 이 일본 사회가 회사 사회가 계속 그런 게 남아있을 것 같은 거야. 그러면 내 자식들이 뭐 앞으로 이제 뭐 한국에서 살지 일본에서 살지는 모르겠지만 살아갈 세대가 똑같은 힘든 상황을 계속 겪게 될 것 같은 거야. 그래서 나는 혼자서 이 베란다 뒤에서 혼자서 많이 울었어요. 담배 피면서 내가 왜 타구야 가지고 모르는 놈들을 위해서 총대 메고 이 고생을 하고 있는 건지. 그냥 내 혼자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그냥 넘어가면 편한데. 근데 고민을 많이 했는데도 내가 혼자가 아니라서 그런가. 자식이 있어서. 내가 혼자 홀몸이었을 때는 아마 그냥 예예 이러면서 그냥 다 넘어갔을 것 같아요. 한국 같았으면 우리나라 같았으면 그렇죠? 내 같은 사원이 있으면 회사에서 아마 바로 잘렸을 거야. 회사 소송 걸어놨는데 노동법 소송 걸어놓고 2년을 지금 아직까지 다니고 있는데 그래도 저 새끼 회사에 소송을 하면서 한다 뭐 나 이런 얘기도 들어본 적이 없어. 일본에서 회사 다니면서 그냥 평범하게 똑같이 다니고 있어요. 더 뭐랄까 더 잘해줘 내보고 뭐 지배인이라든지 다른 사원들이라든지. 우리나라 같았으면 지도새도 모르게 잘렸을 것 같은데 몰라요. 한국에도 좋은 회사가 많겠죠. 내가 오늘 좀 얘기를 이렇게 참 길게 얘기를 했지만 내가 하고 싶은 말의 결론은 뭐냐면 지금 그런 사람들이 내가 지금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을 미워해라 싫어해라 이런 말은 아니에요. 단지 나는 그런 거에 당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좀 우리나라 국민들이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자기 나름대로도 여러 가지 조사를 해본다든지 검색을 해서 체크를 해본다든지 그런 것도 하고 생각을 좀 하고 맹목적으로 뭐 그렇게 막 신도들처럼 따라하지 않고 조금 더 조금 성숙하고 좀 발전되는 미래지향적인 평화적인 그런 생각을 하면서 스스로 그렇게 이제 자각이 되면 저런 사람들을 좀 이렇게 배제했으면 좀 우리나라가 좀 더 빨리 그런 악의 구렁텅이에서 빨리 빠져나올 수 있지 않을까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얘기가 되게 많이 길고 그랬는데 이렇게 생각이 나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것도 이제 맥주 한잔 하면서 이제 라이브나 이런 거 술방을 하면서 좀 떠들어대면 그런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나는 분명히 술 마시고 해야 하면은 아마 욕이 나올 것 같아. 욕방이 될 것 같아서 커피를 하면서 아무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그런 것도 혹시 뭐 답글 주시면은 저도 잘 보고 저도 한번 생각해보고 뭐 하겠습니다. 혹시 반대되는 생각이 또 있으시면 또 저도 모르는 부분도 있을 거니까 뭐 생각 있으시면 의견도 달아주시면 감사하겠고 날씨가 참 많이 더워지고 있는데 다들 건강하시고 더위 조심하시고 전기 아낀다고 에어컨 꺼놓고 이렇게 하지 마세요. 찬물 이렇게 뒤집어 쓰고 에어컨 좀 약하게 틀어놓고 선풍기도 좀 틀고 건강 잘 관리하면서 지내시길 바랍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제 생각을 이렇게 얘기했지만은 또 빨리 이렇게 또 해서 저의 또 일상들을 또 빨리빨리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